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외계에서 생명체가 있다는 걸 지금 곧장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I 혁명 이상으로 지적 충격이 옵니다. 네. 지금 전수조사합니다. 우리 갤럭시 전체에 대해서 저런 대형 만행경이. 네. 그리고 지금 주력은 저런 외계 행성이 큰 파트고 또 한 파트가 뭐냐면 내가 요 그림 그렸는다. 요거.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알마 중심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덩거리.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저쪽에 했던 이론 천문학들. 예. 그 다음에 핵물리학들. 이것들이 다 결합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저거는 좀 더 나간 겁니다. 우주 전체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인류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사후의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 외계 생명에 관한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가 점점 과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지개가 저 산어기에 걸렸다 해갖고 그 소나무 숲을 갖고 무지개를 잡으러 갔는 그 적절하지 못한 적응, 그 트랩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찾는데 어쩌면 엉뚱한 다리를 끌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쪽에 지금 사피엔스 그 책이 나오면서부터 여러 지성계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축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지금까지는 종교의 문제로 봤던 거예요. 철학의 문제로 봤던 거예요. 지금 이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테크니컬한 문제로 바뀌어온 거예요. 이게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해 대체의학, 우리가 대체장기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발달하면서부터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명하는 문제가 테크놀로지, 공학적 문제로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인류적으로. 내가 죽음의 문제였죠. 지금까지 인류는 죽음이 무거웠던 시대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죽음이 가벼워졌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전에는 종교한테서 우리가 답을 구했던 그 문제가 아주 최근에 신문기사에 좋은 게 나왔어요. 어떤 스님인데 굉장히 열심하게 좋은 일을 하시는 스님이 인터뷰했는데 명상을 하고 일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명상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종교 의식 같은 걸 자주 안 하느냐라고 이제 인터뷰 질문을 하니까 기존의 종교는 죽음이나 삶의 어떤 극한적인 상황 때 가서 위안을 해주고 이랬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다 병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위험들 마지막 임종을 다 어디서 보냅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 임종의 거의 한 80% 이상은 50년 전에도 방에서 누워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90% 사람이 아마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할 거예요. 병실에서 임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님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요. 종교인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요. 어떤 측면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게 이제 지금 영역들이 재정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면 죽음이 공학적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이언스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술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거 떼내고 새로운 거 띄우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아마 사후의 세계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아니고 엉뚱한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걸 엉뚱하게 적용해갖고 계속 무지개를 찾아갖고 계속 다녔던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답은 충분히 옆에서 다 있었는데 자, 따라서 관점의 효과. 이제 좀 느낌이 오나요? 난 저 단어 완전 꼽힌 거예요. 우리 저 엉뚱한 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관점을 좀 바꿔버리면 그러면 먼저 손봐야 될 게 있어요. 좀 손볼 것들. 좀 건드려줘야 될 것들. 그동안 감히 그거는 터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인과율. 예. 스티븐 호킹이 썼는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좀 얼마 전에 나온 책에 몇 달 전에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도 놀라웠어요. 우주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건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이런 틀 속에 갇혔는가의 주범이 바로 인과율이라는 걸 다 좀 생각하는 사람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감히 인과율은 불문율이었어요. 인과율은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거는 선험적이다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요. 바로 이번 저 책에서도 건드리고 싶은 인과율이에요. 스티븐 호킹도 마지막에 건드리고 싶었던 게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이 넌센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를 얻는데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자유일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유. 그걸 준비해야 돼요. 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유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되면 어떤 것도 설명할 필요 없는 세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사피엔스 저자가 그 끝까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인류는 종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종말을 하냐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죽음이 기술적 문제로 바뀌면 우리 인류 중에 한 1%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벌들, 돈 많은 사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문제가 병원에 가서 최상의 의료시설을 받으면 돼요. 간이식 수술 받고 정 안 되면 브레인 띠내고 뭐 할 거야 아마. 브레인 띠낸다고 하면 완전히 황당한 이야기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까지 갈 거예요. 이거 그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연구소 있을 때 마지막에 그 프로젝트 비슷하게 강의하고 막 그랬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쪽에 있는 꿈을 다운로드 받는. 예. 이게 지금 뉴로사이언스 공공이나 한 5년 됐습니다. 프로젝트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정 내리기 몇 초 전에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끄집어냅니다. 찍습니다, 지금. 예. 요게 지금 시작된 지 한 10년도 안 됐어요. 요거 지금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까지 당연시했던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 되는 이론들을 한번 다시 보자는 관점까지 왔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때를 대비해야 돼요. 사피엔스 여자는 어쨌든 인류는 멸종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어쨌든 멸종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중에 일부는 지금 한 60대, 70대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다 죽을 거니까네. 근데 지금 우리 아들들, 30대들은 충분히 고려해버립니다. 그때 되면 외계행성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30년이면 쉬워. 상상할도 못할 겁니다. 그때 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중에 일부는 영생을 얻어요. 우리 아들 때쯤 되면. 이 시나리오로 가면. 그게 가정된 이야기 하는 게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나서 인류 수명이 얼마나 바뀐 줄 알아요? 예, 10년 이상 올라갔습니다. 통계에 다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레이트로 가면 앞으로 뭐 한 50년 후에 완전히 극단적 의료 시스템 혜택을 받아갖고 우리 인류 중에 10%, 5%가 영생을 얻었다 합시다. 그러면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 불균형에 도래합니다. 누구는 신적인 존재가 됐고 안 죽는 존재가 됐고 누구는 어쨌든 죽는 존재라 살면 그 불균형의 포스를 어떤 정치 시스템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거대한 인류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은 어쨌든 사라지고 살아남은 존재, 신적인 존재 관점에서도 다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되면 의미가 다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는 의미는 어디서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종교와 철학과 우리의 문화가 출현했던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박한 거 없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그때 사피엔스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완벽한 무의미 상태로 들어갈 거라는. 그러면 그 의미로 구성되지 않는 액을 복걸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 존재. 맞아요.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 존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의미를 바탕으로 형성됐고 우리의 문화가 언어로서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는 의미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의미를 벗어난 존재가 있다면 그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 종은 멸종할 거라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저자의 진단이에요. 그까지 안 간다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강의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행성, 외계 행성 문제가 어떤 의미로도 신중합니다.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행성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던 게 1995년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밤하늘에 있는 별 숫자보다 행성이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거기서 수억 개 되는 행성에 인간이 이주할 수 있는 행성이 존재합니다. 이건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주 가능 행성이 출현해요. 그러면 생명이 출현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지구의 한정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각축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대한 만원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유기체로 된 우리는 빨리 이 간성을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다시 관점의 효과. 그걸 아마 한 달 정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진 건 거의 다 관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셀프라는 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나의 시선이 모아져 갖고 나라는 셀프가 출현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도 관계의 맥락 속에서는 넌센스입니다. 관계를 뜻하는 모든 게 넌센스의 세계가 우리 호모 사피ens 문화의 핵심입니다.